R2 플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인코더를 내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별도의 PC 없이도 R2 플러스만으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고 또 레코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R2 플러스의 웹 UI로 들어가서 시스템 탭에 있는 커스텀 항목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스트리밍 URL과 스트리밍 키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커스텀 항목이 두 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동시에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유튜브로 하나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자, 실제로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2 플러스는 현재 출력되고 있는 PGM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도 내장하고 있어요. 먼저 제품의 측면에 있는 USB-A 단자에다가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는 이렇게 USB 장치가 잘 연결됐다라는 로고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남은 용량이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면 레코딩이 진행이 돼요. 레코딩 진행 시간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레코딩 버튼 옆에는 포즈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할 때 잠깐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화를 일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레코딩 시간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다시 포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레코딩이 재개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시 정지 기능을 사용하면 파일을 레코딩할 때 두 개로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파일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R2 플러스의 미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레코딩 비트레이트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소형 스위처들 중에 레코딩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 해봤자 레코딩 비트레이트가 9Mbps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원본이라고 저장하고 편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런데 R2 플러스의 레코딩 비트레이트는 무려 30Mbps에 달합니다. 여기 시스템의 스트리밍 옵션에 보시면 인코딩 비트레이트를 최대 30메가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비트레이트만으로 비교했을 때 소니 XD캠 수준의 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R2 플러스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레코더로만 써도 충분히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에 더해서 R2 플러스는 IP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기능도 내장돼 있어요. PTZ 컨트롤 부분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 기능인데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에스프로링크의 이전 버전이었던 R2에도 PTZ 컨트롤 기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형 미니 스위처들 중에 PTZ 컨트롤이 되는 제품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제품들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을 하라고 만들어낸 건지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기능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 R2 플러스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능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미니 스위처들 중에 유일하게 조이스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TZ 카메라를 패닝하고 틸팅하기가 아주 편리해요. 조이스틱이 좀 작아서 불편한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줌인과 줌아웃은 조이스틱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으로 하게 돼요. 심지어 여기 위쪽에 있는 채널 A 다이얼과 채널 B 다이얼을 이용해서 셔터와 아이리스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스위처에서 별걸 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정말 대박인 건 바로 PTZ 카메라의 프리셋을 불러오는 과정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PTZ 카메라는 프리셋으로 기본값을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원하는 때 불러와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 이 작은 미니 스위처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알트 플러스는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구현해 버렸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를 보시면 PTZ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지금 PTZ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요. 카메라는 2번입니다. 2번 카메라를 선택하면 2번 카메라의 PTZ를 조정할 수 있게 설정이 되었고요. 자, 현재 2번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줌인이나 줌아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프리셋은 여기 볼륨 버튼을 이용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한 다음에 볼륨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 프리셋으로 이동, 2번을 선택한 다음에 볼륨 버튼을 누르게 되면 2번 프리셋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3번을 선택한 다음에 볼륨 버튼을 누르면 3번 프리셋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PTZ 컨트롤을 아주 간단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거죠. 물론 PTZ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용 컨트롤러가 있는 것이 100만 배는 더 편리해요. 알트 플러스를 가지고 PTZ 컨트롤을 하려면 프리셋 값을 8개밖에 저장할 수 없다는 제약도 있고요. 물론 8개면 사실 현장에서는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전용 PTZ 컨트롤러가 있으면 편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비와 인원을 최소한으로 꾸려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에스프로링크의 신제품인 R2 플러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R2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4채널 비디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비디오 스위처고요. 여기에 별도의 이미지 채널과 로고 채널이 있기 때문에 마치 6채널 비디오 스위처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HDMI 출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배기가 없어도 현장 모니터와 전광판으로 동시에 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밖에도 PIP 기능이나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루마키, 크로마키 여러 종류의 비디오 이펙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특수효과용 스위처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신 것처럼 아주 편리한 PTZ 컨트롤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화질 인코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방송을 별도의 PC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화질 레코딩으로 PGM 원본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R2 플러스는 이렇게 한두 명의 적은 인원으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 야외 촬영 중계 같은 곳에 최적화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까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주렁주렁 매달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종합해보면 R2 플러스를 리뷰하면서 놀라웠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이 바로 에스프로링크가 만든 겨우 2번째 비디오 스위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만듦새가 아주 좋습니다. 무소음 팬이 내장되어 있어서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